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용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예. 종편 얘기부터 먼저 전해주세요. 예. 오늘 5월 17일입니다. 네. 바로 1980년에 신군부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이죠. 그렇죠. 5월 17일 밤이었죠. 김대중 당시 야당 인사가 체포가 되고 김종필 씨도 체포가 됐었고 예. 김영삼 씨는 가택 구금이 됐고요. 예. 다 부정 축제. 이거는 김종필이고. 축제에다가 비리 정치인 예.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딱지를. 김대중 씨는 내란 음모가 있다. 예. 이렇게 낙인을 찍었었고요. 물론 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만. 자, 일단 내일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33도를 맞았는데 이미 역사적 정의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났죠. 평가가. 세계 속에 광주는 뭐 더 이상 광주 그 자체가 민주화의 상징이고 또 그야말로 민중혁명의 어떤 표상, 아이콘이 됐습니다만은 아주 음험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광주의 정신을 오도하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식의 이런 날조된 주장, 근거 없는 주장들이 계속 버젓이 인터넷상에서 고개를 들더니 급기야 종합편성 채널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그리고 동아일보의 종편이라 할 수 있는 채널A를 통해서 북한군이 개입됐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당장 지난 15일 그러니까 그제지요.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동아일보 프로그램에서는요. 김명국이라는 탈북 인사의 목소리만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조장, 부조장들은 북으로 돌아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 머리가 좀 긴 애들은 다 북한 전투원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광주 폭동이 그렇게 들통나면은 유공자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말을 했고요. 조선일보 종편 같은 경우 장성민의 시사탱크 지난 13일에 방송된 내용인데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한 무장폭동이라는 주장을 내보냈습니다. 자,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한 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는 자기들 주장뿐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만 말하자면 근거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요. 이게 진실이라면은 예. 이런 걸 보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예. 언론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보도하려면은 나름으로 그 발언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예. 발언 자체를 미리 못하게 할 건 아니죠. 예. 우선 내일이 33주년 33돌인데 왜 이런 발언이 33년이 지나서 이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방송사들은 좀 의문을 가졌어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탈북 인사라고 하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북한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 직위는 뭐였는지 몇 명이 어떻게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경로를 거쳐서 여기에 침투해서 참여했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또 북으로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확정을 줄 수 있어야지 그냥 뭐 내가 안다라든지 우리는 그랬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네. 이 발언 당사자들도 책임을 져야 돼 있지만은 네.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검증 없이 내보내는 매체들도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네요. 저는 일단 조선동아일보에서 예. 이 엄청난 사실이 정말 진실이라면은 엄청난 이 주장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은 당연히 지면에도 반영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아닙니까?
지면에 보도 없어요, 안 이런 나왔죠. 이런 기사가 지면에 없습니다. 아마 양신문이 일면에서 아마 때렸을걸요. 예, 이게 결국에는 지금 TV 종편 네, 어떤 그 저조한 시청률과도 무관하지 않은 치고 빠지기 비슷한 책임 없는 무책임한 보도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서 예.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 일본 우익들을 왜 우리가 욕을 합니까? 이미 다 규정된 역사의 진실을 오도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일본의 우익과 한국의 우익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하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버젓이 피해자들이 살아 계시는데 위안부가 거짓이라든지 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인정받고 있는데 예. 그 시대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다든지 이거는 뭐 그냥 역사에 대한 사실 부정을 넘어서 책임 있는 자들의 궤변이죠. 네. 미친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아니 그 일본 우익들이요. 이 결코 잘한 것은 아니고 두둔할 일도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우익들은 그나마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어떻게 한국의 우익이란 인간들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식민지 근성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 일제 그 강점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조국이 자. 어딘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겨레가 연일 이제 관련 기사를 내고 있는데 특종이죠. 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예. 이 문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야당 쪽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진상규명 누구한테 요구하겠습니까? 바로 검찰이죠. 수사기관이죠. 당연히 검찰이 이에 대해서 사실이라면은 국기문란 행위 아닙니까? 야, 이건? 그럼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이 해당 문건의 진위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면 절차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해당 문건을 갖고 국정원 쪽 사람을 불러 조사해도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그만이다.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그만이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럴 때 한마디 해주시군요. 예. 잘났어 정말 이렇게. 그러면 날마다 나가서 묵비권 행사하는 낙곰수는 왜 부릅니까? 어차피 나가봐야 다 묵비권 행사하는데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예. 이런 고소 고발로 들어와서 시작하는 수사가 있고요. 예. 자체 인지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인지 수사까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미 그러니까 일종의 내사죠. 자체적으로 조용히 진행하는 수사. 뭐 그런 것까지를 우리 검찰에 바란다는 것은 뭐 그건 지나친 기대감이고요. 이미 벌써 국정원에서도 이 한겨레 보도 문건에 대해서 우리 거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미 그 정도라면 충분히 심정을 가질 만하니까 예.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물증을 또 확보하고 진위를 가려내는 게 그게 국가 공익 대표 기관 검찰 아닙니까? 예. 일종의 직무용이죠. 꼭 시키면 합니까 그러면은? 예. 최근에 그 주진우 기자 또 한 분 더 계시죠.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 예.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검찰 그 가운데 백은종 편집인은 구속이 됐습니다만 조만간 석방돼야 할 것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일도 그렇고요. 이런 검찰의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한 무관심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국정원 그 선거 개입 수사 그 종말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결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검찰 역시 검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검찰이 자기들 몫의 위상은 차치하고라도 국가기관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국민들이 준 공권력의 행사 네. 이건 엄정하고 잣대가 하나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거는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앞서서 하고 어떤 것은 미적거리거나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그 조현호 씨 같은 것은 한 2년인가 지나서 수사에 개시했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검찰이 그 비판을 받는 것이죠. 예. 자, 다음 동아일보 기사군요. 예.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이 있으면은 그 직원의 유족, 아내라든가 혹은 뭐 남편이라든가 혹은 그 자녀에게 그 의무적으로 그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이게 단체 협약으로 맺어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큰 직장이죠. 예. 제가 아는 어떤 그 방송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연차는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좀 후배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방송사 직원이 있어서 저분 누구시냐 했더니 그 남편이 이곳의 직원이었는데 그 업무상 재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채용이 됐어요. 뭐 인간적으로 예, 채용이 글쎄요, 뭐 되는 이게-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뭐 하여튼 그런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 그런 업무 재해도 이제 업무 재해와 관련한 단체 협약이 있다는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현대자동차의 단체 협약은 노사 간 단체 협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무적으로라면은 좀 얘기는 달라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노든 사든 누구 입장을 대변해서가 아니라 예. 의무까지를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일반 국민의 정서에는 좀 과도해 보이네요. 물론 야. 제 생각은 그러네요.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요. 업무 능력에 관계없이 조합원 유족을 고용하도록 한 현대차 단협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2009년 12월에 체결이 됐는데 회사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때에는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을 특별 채용해서 특별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발효된 2010년부터 매년 한두 명을 이렇게 채용해 왔다는 겁니다. 예. 글쎄요, 이걸 비판적으로만 보기는 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죠. 하면 그 가족의 생계 문제가 그렇죠. 회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고 그런 하니 측면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은 이걸 단체 협약에서 의무적으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공정 경쟁 취업 기회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이런 또 큰 기업 노조들이 흔히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귀족 노조 또는 기득권으로 많이 비판받고 있는 측면에서는 예. 조금의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있다. 예.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정운현 이사님께 감기가 옮긴 모양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오랫동안 감기를 알아서 이거 실례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예, 죄송합니다. 서울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예. 이게 한국일보에도 실려 있는 내용인데 네. 4대강 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건설, 설계 업체들의 사업 참여부터 전국의 95개 공구의 설계 변경, 관광자원 개발, 수질 개선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4대강 사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요새 갑자기 4대강 수사는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각 기관들이.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함에 따라서 예. 입찰 담합을 비롯해서 횡령, 비자금 조성 규모, 정관계 로비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지 이제 이게 주목되는데 서울신문이 업계 1위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압수품 목록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4대강의 기본 실시설계, 변경설계, 설계인력, 생태하천 실시관리 등의 압수품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총망라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다면은 이 정치적 맥락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혹자는 그래서 이 4대강 이게 물론 이게 안에서 각 기관이 조용하게 수사는 해온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예. 며칠 2, 3일 전부터 4대강 수사에 부쩍 무게감이 실리는 것은 이른바 윤창정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예. 뭐 이런 견해를 펴는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요. 이것이 검찰에게 좀 굉장히 그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세계일보를 보니까 공정위의 또 다른 조사는 이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마 이런 또 보도는 결국 검찰로부터 나온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흘리겠죠. 예. 서울신문 기사가 하나 더 있군요. 네. 자, 이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하겠다면서 영입한 민간 공모 출신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계약 해지됐거나 해지될 예정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규직 공무원들 보직이 없다고 이 전문가로서 영입된 그런 이 전문직 공무원들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 이야기입니다. 5년은 보장해주겠다라고 이제 영입할 때는 언제고 2년도 채 안 돼서 이제 그만두시죠. 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부서가 통합되고 이런 네. 과정에서 흔히 그 줄서기나 네. 그런데 그런 부작용으로 네. 괜찮은 인재들이 쫓겨나는 예가 왕왕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니길 바랍니다. 한 8명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 자, 이 한국일보 6면 기사도 눈길을 겁니다. 예. 남양 유업보다도 더한 게 이동통신사다. 줄을 잇는 의뢰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줄줄이 나오는군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얼들의 폭로가. 예. 예. 남양보다 더한 게 이동통신사다. 지금 판매점 폐업하려고 한다. 이런 한 이동통신 판매점 사장이 SK텔레콤의 판매 정책에 분노해 공개한 녹음 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 할당을 못 채우면은 수수료를 깎고 카드, 초고속 인터넷 같은 계열사 상품 판매를 강요하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수료 차감 정책들이 펴고 있는데 영업 잘하는 곳을 이제 보상할 목적이고 이렇게 되면은 또 보조금이 줄어서 판매점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야말로 강자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상한 내용은 한국일보를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군요. 예, 멀미약 키미테 아시죠? 키밑대를 기밑대 붙이는 거요. 예,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은 일시적인 동공 장애가 발생을 해서 병역을 기피할 수 있다는 새로운 참, 이게- 병역 기피 신종 수법이 별 희한한 게 다 나오는군요, 네. 이제. 병역 기피 이게 신종 키밑대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뭐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징병 검사에서 모두 1급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아서 입대를 기다리던 이들이 이걸 이용해서 병역 회피를 시도한다는 거죠. 키미테를 구입해서 그 점액을 눈에 바른 다음 병원을 찾아갑니다. 자, 의사에게 축구공에게 맞았다. 이렇게 말했더니 기대한 대로 외상에 의한 동공운동장애라는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걸 병무청에 제출해서 재신검을 받고 이렇게 돼서 1급에서 4급이 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런 거 구분 못하나 보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울에서 한꺼번에 9명이 똑같은 문제로 병역을 감면받으면 문제가 될까봐 주소지를 전국 각지로 옮겨서 각각 다른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뭐 그야말로 완전 범죄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 자, 그 사이에 9명 가운데 5명은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이미 복무를 마쳤는데 나머지 4명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이 병무청에 제보됐고 결국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에 결국에 의해서 이들의 덜미를 잡았던 것이죠. 제보가 됐군요. 네. 예. 자, 일단은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병역 기피가 확정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군대 가야 됩니다. 이러다 마치 싸이꼴 나겠군요, 그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일보 기사. 하나만 더 소개하고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너무 시간이. 어처구니가 없고 참 제가 보기 민망해서 소개한 기사입니다.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 이미 박 대통령의 새 별명 새 별명. 아이론 레이드 오브 아시아, 아시아의 철의 여인. 대처를 떠올리네요. 예, 북한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하고 있다. 미국의 CBS에 이어서 CNN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호의적인 별명입니까? 안 그러면 비판적인 별명입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예. 지난해 타임즈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보도했던 것에 비하면 긍정적인 뉘앙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영국의 대처를 빗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핸드백을 들고 나온 것으로 유명한 대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롤 모델로 알려져 있다. 네, 그랬다고 했죠. 예. 예. 이 대처에 대해서는 뭐 사실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데 말이죠.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이번에 얼마 전에 양말이 타계했죠. 네. 그때 심지어 뭐 장례식도 민영화하라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로 영국 사회에서는 재평가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기조가 더 강합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부정적인 내용 하나 없고 말 그대로 칭송하기 위해 말하자면은 띄워주기 위해 쓴 기사 같은데 얼마 전에 국민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미국에서 한복을 3번 입는다. 이거를 일면 톱 기사로 실었던 신문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칭송 기사는요. 국민일보가 유독 두드러집니다. 왜요? 아주 뭐 말도 못합니다. 뚜렷한 뭐가 있을까요? 글쎄 그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너무 표가 나서 참 읽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금 편집국장이 전 한국기자협회장인데 김경호라고. 김경호 씨가 옛날에 기자회장을 했죠. 예. 나중에 그 조민재 씨 예. 회장의 비서실장도 되고 또 노조 간부 해고에 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고 말이죠. 기자협회장이 있었을 때의 태도와 비서실장,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의 태도가 너무나 판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예. 예. 조간 브리핑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